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5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이 새로운 단원을 나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네, 그 이후로 오늘부터 이제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과 날씨 변화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나라의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고, 또 날씨가 맑을 때는 무엇 때문에 날씨가 맑은지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대체로 맑지만,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알죠. 저번 주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 저기압일 때는 흐리거나 비가 내린다. 특히 중위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중위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편서풍 지대죠. 이 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날씨가 변화무쌍한다 했어요. 비도 잘 오고 날씨가 맑은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날씨가 맑을 때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단원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무엇이? 온대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대. 이것은 저번 시간에 짚고 넘어갔던 편서풍 때문이에요. 편서풍 때문에 온대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2, 3일에 걸쳐서. 자, 밑으로 갑시다. 중요합니다. 먼저 온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성 저기압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인데, 자, 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는지는 저번 수업 시간에 했어요. 자, 뒷장을 같이 펴면서 보도록 합시다.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정체전선이 생성된다. 자, 어렵죠,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단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단.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다. 그러한 공기 덩어리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대기 대순환을 배우면 알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단은 아니지만 기단에서 만들어진 바람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기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찬 기단은 따뜻한 기단보다 밀도가 커서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든다.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겠고, 이 기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고기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압. 고기압일 때 기단이 형성되는 거야. 기단이 뭔데?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균질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그래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단은 필연적으로 고기압일 때 잘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위로 퍼져나가지만, 고기압은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면서
그 밑에 있는 지표의 성질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기압이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쫙 아래로 깔리면서 지표 아래로 깔리면서 지표의 성질을 받게 돼요. 지표가 따뜻하다면 따뜻한 공기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차갑다면 차가운 공기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기단은 당연히 차가운 기단이겠고, 남쪽에 있는 기단일수록 따뜻한 기단이겠죠. 그리고 기단은 고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고기압.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다고 치자면, 아래에 있는 따뜻한 기단, 그리고 위에 있는 차가운 기단. 기단 고기압이니까 고자로 표시를 할게요. 선생님이 고기압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불어 나간댔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건 이제 따뜻한 기단이에요. 따뜻한 기단. 그 다음에 차가운 기단. 차가운 기단. 자,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근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계 방향으로 퍼지니까. 네. 반대쪽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기단은 왼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름이 진행이 되고, 따뜻한 기단은 우리나라 오른쪽으로 공기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1번 그림을 보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차가운 공기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기압이니까 이게 다. 고기압. 근데 두 개의 공기가 부딪히면서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개 맞닿은 공기의 성질이 다르게 되잖아요. 자, 두 개의 맞닿은 공기의 성질이 다르게 된다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사고 실험, 그러니까 수조 실험 기억나나요? 따뜻한 물과 찬물을 같이 두고 가운데 칸막이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사고 실험을 했었잖아요. 두 공기가 섞이게 되겠는데 어떻게 섞였나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어떻게 겪게 되느냐? 2번 그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 보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어때요, 지금? 방향이 어때? 회전의 방향이 어때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선생님, 반시계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 저기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저기압이겠어요? 왜 저기압이겠어요? 공기가 어떻게 되냐? 상승하니까. 어떤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저기압성 회전인 반시계 방향의 회전으로 두 공기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스듬히 만나게 됐지만, 진행을 하게 됐지만 두 공기가 만남으로써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그런 섞이게 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서 회전하면서 섞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기압이니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정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저기압성 회전이 만들어지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생성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체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체전선 위에서도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이 무엇이냐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난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질 때 그 불원속 불연속면을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입체로 그리자면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면이 전선 면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분,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선. 지표가 맞닿아 있는 부분, 전선면과 지표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선들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화면이 왜 안 넓어지지? 됐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선이 딱 만들어졌죠?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향하는 방향을 이렇게 위로, 향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반원을 그린 거예요. 빨간색 반원을 그리면 돼요. 따뜻한 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은.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근데 파란색 삼각형으로 그리게 됩니다. 쌤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겠어요?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 맞게 빨간색 동그란 반원 동그라미를 이렇게 위로 그린 거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파란색 절반 세모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방향에 맞게. 그렇게 되면 두 공기가 이제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하강하게 되겠는데, 그 면을 이제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섞이려고 하는 면을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정체전선이라고 하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든 전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반대 방향. 자, 그럼 정체전선에 대해서 배웠고, 온난전선에 대해서 배울게요.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자, 그럼 따뜻한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위로.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 선이 바로 전선면이겠죠. 옆에서 본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전선이라고 하겠죠. 전선. 네, 중요한 건 뭐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구름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이렇게 반쪽 세모를 그려줍니다. 자, 이것은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을 표시한댔으니까. 그리고 한랭전선은 그 이름에 걸맞게 따뜻한 공기가 가는 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또 봐볼게요. 자,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가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가는 거야. 어디를?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가는 거예요. 네, 주체가 뭐예요? 차가운 공기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밀어 올리는 거야. 무엇을?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와서 뜨거운 공기를 밀어 올려버린다.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차가운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위로 수직적으로 위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때요? 온난전선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죠? 봐보세요. 가파르잖아. 이 위에 온난전선과 아래에 있는 한랭전선을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전선면이겠죠? 전선면의 기울기가 한랭전선이 훨씬 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이 전선면 위를 뜨거운 공기가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좁은 지역에 높은 두께의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곳이 지표와 만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랭전선은 어때요? 전선면이 전선보다 뒤에 위치하죠.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면이 전선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죠. 네, 이 부분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리고 정체전선을 배웠습니다. 정체전선은 뭐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 그러니까 두 공기 덩어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든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갈 때 만들어진 전선으로서 움직이는 주체가 따뜻한 공기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작고 구름이 두껍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넓게 만들어진다.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주체가 차가운 공기이고 구름이 비교적 좁게 그리고 두껍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배워보자면 강수구역을 살펴볼게요. 강수구역. 선생님이 비는 어디서 내린다 했어요? 비와 구름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구름이 만들어진 곳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될 텐데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전선
전선보다 앞에 만들어졌죠. 전선보다 앞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될 텐데 넓은 지역에 내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름이 넓게 만들어졌으니까. 전선보다 앞에 내린다. 전선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전선이에요. 이게 전선. 그러니까 이 선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선면은 이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앞에 위치해 그리진 않아요. 그리진 않는데 이렇게 위 앞에 위치하겠고, 이렇게 빨간색 반원을 그렸어요. 그럼 구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넓게 있겠죠. 넓게. 그럼 비는 어떻게 내리겠어요? 여기에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온난전선의 강수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수구역. 자, 그럼 한랭전선을 봐볼까요? 한랭전선은 어떻게 해요? 자, 한랭전선 전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옆에서 보면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전선. 여기다. 그리고 전선면이 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뒤에 위치하겠죠. 뒤에.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선면이 이렇게 뒤에 위치하겠죠. 전선면이. 근데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뒤에 만들어지죠. 뒤에. 전선의 뒤에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좁은 구역에 두껍게. 비는 구름이 있는 곳에서 내리니까 한랭전선 뒷면에 좁게 내린다. 강수구역. 실제로 그릴 때는 이 네모 박스는 그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만 그려요. 온난전선도 네모 박스는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딱 보면 어때요? 강수구역. 좁다. 하지만 두껍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온난전선의 강수구역은 어떤가요? 넓다. 하지만 두껍진 않다. 이슬비가 내린다. 이슬비라고 하지만 소나기 같은 비가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라고도 할 수 있고, 소나기라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어요?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죠. 그걸 좀 소나기라 그러는데,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넓은 지역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까지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알아봤고요. 정체전선을 보면 정체전선의 강수구역을 따져보자고요. 온난전선은 어때요? 반원의 앞에 생겼죠, 구름들이. 한랭전선은 삼각형의 뒤에, 그러니까 전선의 뒤에 생겼고 구름이. 한랭전선은,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에 생겼네요. 그럼 정체전선은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난전선도 생겼는데 온난전선은 앞에 넓게 이렇게 생겼죠. 강수구역이. 한랭전선은 어때요? 한랭전선의 뒤에 좁게 생겼죠. 한랭전선이 여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좁게. 그러니까 어때요? 정체전선면 뒤에, 정체전선면 뒤에 비가 내리게 됐네요. 앞은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 정체전선 위는, 그러니까 정체전선의 북쪽은 비가 많이 내리겠죠. 왜냐면 온난전선의 강수구역과 한랭전선의 강수구역이 겹쳐졌잖아요. 많은 비가 내려요. 정체전선의 북쪽에서는, 정체전선의 남쪽에서는 적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저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장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마가 왔을 때는
이러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때를 우린 장마라고 합니다. 자, 전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온대성 저기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 같은 말입니다. 온대성 저기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다 지울게요, 이제. 다 지워볼게요. 온대성 저기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정체 전선이 생성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 전선이란 거는 경우에 따라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장마로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그게 대기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비가 내리면은 그냥 이제 장마전선, 정체전선으로 끝이 나는 거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온대저기압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온대저기압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갑시다. 2번 정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저기압성 회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배운 한랭전선을 만들고 온난전선이 만들어진다. 자, 3번 그림 갑시다. 자, 이제는 2번 그림까지는 정체전선이었는데 이제 3번부터는 전선이 분리가 됐죠. 왜 분리가 됐어요? 저기압성 회전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저기압성 회전이 만들어짐으로써 전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저기압은 어디 생성되냐면 이 가운데 형성이 돼요. 이 가운데 두 전선의 교점 가운데에 저기압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중이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은 뭐다? 공기의 상승을 의미한다. 어떤 공기가 상승한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선과도 이어서 살펴보면 이 부분 보세요. 따뜻한 공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옆에서 보면 무술 공기를 타고 차가운 공기를 타고, 차가운 공기가 어디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이 차가운 공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 형성된 걸 볼 수 있네요. 온난전선 이렇게. 자, 그리고 한랭전선이 형성된 걸 보자고요. 한랭전선이 형성된 걸 보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의 일부로서 여기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가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시계 방향의 회전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형성, 그리고 저기압성 회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을 동시에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위에, 지금 전선면 위에 온난전선 앞에 구름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한랭전선 뒤에 두껍게 구름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번 봅시다. 4번. 자, 체크합시다.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 자, 전선 중에서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둘 중에 어떤 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냐면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난전선보다 한랭전선이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겹치게 돼요. 여기가 딱 겹치게 되겠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하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만들어졌어요. 저기압성 회전이니까 저기압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공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차가운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전선의 속도가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 했죠?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게 전선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빨간색의 온난전선을 이렇게 먹어버리게 되는 거야. 먹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겹쳐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죠? 이러한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는 무슨 전선 뭐라고 하냐면 전선 세 가지 배웠죠. 앞에서 정체, 한랭, 온난, 마지막인 폐색 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색 전선. 폐색 전선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색깔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잡아 먹어버린 게 되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정체 전선은 어땠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랭 전선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수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수구역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온난전선은 온난전선 앞에 넓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비도 이 넓은 구역에 내리고 있고 한랭전선은 어때요? 파란색으로 전선의 뒤에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죠. 아주 넓은 지역에 온난전선 앞에는 넓은 구역에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 뒤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구역에 아주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전선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한번 응용해서 그려볼까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는 강수구역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구역에 다시 넓은 구역에 만들어지고 근데 한랭전선 뒤는 이렇게 좁은 구역에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폐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폐색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강수구역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폐색이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때요? 강수구역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대성 저기압이라는 것은 폐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폐색이 어느 정도 중간까지 됐을 때 가장 세력이 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 위력이 가장 세다. 언제? 이 부분 폐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폐색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정도 될 때까지가 그 온대성 저기압의 강도가 강하다. 강도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엄청 흐리고 뭐 그런 말이에요.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때요? 다시 세력이 약해짐으로써 강수구역이 이렇게 좁게 줄어들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온대성 저기압의 이상적인 그런 과정을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이상적인 과정을 그린 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변수 다 제외하고 온대성 저기압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갑시다.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쪽으로 이동하며 폐색전선 방금 했죠? 폐색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온대저기압의 강도가 최대, 방금 배웠죠? 폐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폐색이 중간 정도 됐을 때 온대성 저기압의 강도가 세력이 가장 크다.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고 그리고 비가 넓은 구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최대일 때 일기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저기압의 기압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저기압은 그 수치가 가장 낮을 때 세력이 세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고기압은 어떻겠어요? 고기압은 그 기압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세력이 세게 됩니다. 세력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기압은 하강하는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바람의 그러한 세기가 강하다는 말이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흐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넓은 지역에 강수가 나타난다 까지 했습니다. 5번 봅시다. 폐색전선의 양쪽에 찬 공기가 자리 잡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의 강도가 점차 약해진다. 폐색전선의 양쪽에 찬 공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지구가 대체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상공으로 올려버리고 차가운 공기를 밑으로 깔아버리게 하려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온대저기압의 역할이 그런 건데, 그런 역할을 지금 거의 다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지금 다 깔려버린다 그 말이고, 따뜻한 공기가 이제 점점 더 거의 대부분이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의 강도가 점차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올려버릴 공기를 다 올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타날 현상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압성 회전도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고, 바람도 이제 적게 불고, 그리고 비도 이제 점점 더 내리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이 나오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저기압이 소멸된다. 따뜻한 공기를 다 올려버렸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쫙 깔려있어. 그럼 지구로서는 이제 온대성 저기압을 일으킴으로써 할 일을 다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이 이제 소멸되고 공기는 이제 안정된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쌤이 방금 했던 설명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 발생. 외워야 됩니다. 주체가 찬 공기입니다. 저군용 구름이 형성되고, 자, 저군용 구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꺼운 구름을 저군용 구름이라 그래요. 흔히 말해서 비구름, 소나기 구름을 저군용 구름이라 그래요. 왜 있잖아요. 소나기 내릴 때 날씨 안 좋을 때 아주 검은색 구름 있잖아요. 완전 무섭게 아주 높게 형성된 구름을 이제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 했죠? 그림을 보면 찬 공기가 주황색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네요. 한랭전선 지표에 깔리고 표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선면은 뒤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정라는, 그러니까 적자가 들어간 구름은 다 똑같은 성질이에요. 적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수화물을 적재했다. 그러니까 구름을 적재했다. 그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비구름을 정라는 저군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강수구역 뒤에 있는 거 확인하고요. 전선 뒤에. 온난전선 봅시다. 주체가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충운형 구름이란 거는 저군형 구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군은 이렇게 아주 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구름이고, 충운형 구름은 층층이 만들어진 구름이에요. 얇은 층을 이뤘다.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이에요. 비교적 날씨가 맑을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층층이 이렇게 쌓인다. 구름이 층층이 이런 식으로 충냥. 넓은 지역에 약한 비 내린다 했었죠. 볼까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타고 올라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낮고, 기울기 각도가 낮고, 전선면 앞에 강수구역 나오네요. 됐죠? 넓은 지역, 층운들 이렇게. 층운 중에서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층운 중에서도 비가 내리는 구름을 이제 난층운이라고 합니다. 난층운. 비가 내리는 구름을 비가 내리는 구름을 난충운이라고 합니다. 충운 중에서도 비가 내리는 구름을 난충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대성 초기압의 일생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폐색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까지 싹 다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따뜻한 공기 만나면서 여러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불연속적인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를 전선면이라고 했죠. 전선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점을 전선이라고 하는 것도 했고, 잠시만요. 네, 여러분 후배들이 사물함 사용한다고 잠깐 강의 끊었습니다. 자, 전선면, 지표면이 만나 전선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림 3-1과 같이 전선 주위에는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구름이 생성될 수도 있고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선 주위에는 기온, 습도, 바람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달라지냐? 전선이란 것은 그 이름부터가 뭔가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우는 전쟁터의 그 전선이에요.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난다는 거겠죠. 대기과학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니까 당연히 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기온, 습도, 바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선 앞, 뒤로 A, B 두 공기의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중위도 온대지방, 이게 어디냐면 30도, 60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처. 전선을 동반하여만 발생한 저기압, 온대저기압. 방금 우리 배웠죠? 온대저기압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배웠었죠?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씨를 변화시킨다. 코멘트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 중 한랭전선은 북서쪽에서 불어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를 밀면서 생성된다. 자, 말로 표현하니까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니까 어려우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 자, 북서쪽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 파고드는 찬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엔지구를 높게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자, 이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강한 강수. 온난전선은 남서쪽에서 불어온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생성된다. 한랭전선에 비해 온난전선 부근에는 충운형 구름이 생성되고 강수가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자, 어느 절반 정도는 알아먹고 절반 정도는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림으로 방금 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섭씨에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온대성 너무 크게 그렸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못 그려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로 발달해요. 실제로 이 정도 크기로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
한랭전선. 자, 그리고 가운데 저기압은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기압에선 그다음에 강수구역은 이제 따로 하지 않을게요. 강수구역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 바람의 방향부터 보자고요.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수평으로 보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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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인데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높이를 따지고 보면 지금 어때요? 어떤 공기는 올라가고 있고 어떤 공기는 내려가고 있고 막 그런 형태인 거 알고 있죠, 이제. 전선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이. 자, 그럼 보면 어때요? 이 가운데 이 전선과 전선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 부는 이 바람을 보면 어때요? 어디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아래. 그러니까 공기가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다음에 어때요? 습해요. 습하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어때요? 바람의 방향. 사방이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공기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 무슨 풍이에요? 남서풍. 남서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공기. 이 위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차갑고 위에 있잖아요. 차갑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건조하다. 그 다음에 방향을 따져보면 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방향. 이렇게니까 남동풍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기를 볼게요. 또 차갑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고, 이 공기는 이쪽에 있는 이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위로 타고 올라가는 공기니까. 그리고 밀려나면서 그리고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다. 그 다음에 뭐다? 방향을 살펴보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북서풍이다. 북서풍이다. 자.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 온난전선 뒤에서는 남서,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서. 암기해야 합니다. 선생님 뭐라 했어요, 아까? 전선의 앞뒤로 해서 공기의 성질이 많이 달라진다 했죠? 어떻게 달라져요? 차갑다가, 색깔을 다르게, 차갑다가 따뜻해졌네요. 온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남동풍이 불었다가 전선면을 경계로, 이 면을 경계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남동에서 남서로 풍향이 바뀌었다. 또 이 한랭전선 면을 경계로 또 비교를 해볼게요. 따뜻하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 차가워진다. 따뜻하다, 차가워진다. 그리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급변한다. 이런 불연속면의 특징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풍향, 그다음에 기온, 기압도 나오는데 기압은 이제 표를 보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다시 방금 했던 거 이제 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랭전선은 북서쪽이라 했잖아요. 북서쪽. 자, 북서풍.
북극 쪽에서 불어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하고 수민한 공기를 밀면서, 이제 이해되죠, 이 말? 그 다음에 적운형 했고, 온난전선은 남서쪽에서 불어온 따뜻하고 수민한 공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 남서풍,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남서풍, 이해되죠 이제? 충문형 구름, 넓은 지역의 강수. 자, 이쪽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표를 보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표를 보면서. 자, 볼게요. 첫 번째 표부터 볼게요. 자, 이제 위에서 본 거죠. 이거는 위에서. 전 온대성 저기압을 위에서 본 거예요. 저기압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압.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있고 한랭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강수구역을 지금 구름지역, 강수지역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구름지역, 강수지역 표시해놨네요. 온난전선 앞이 어때요? 더 넓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 좁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찬 공기 있고 따뜻한 공기 있고 찬 공기 있고, 자 방금 했던 거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기압의 진행 방향까지 나오고 있네요. 저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왜? 편서풍 때문에 이동한다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이제 이 점선이 뭐냐면 그 위치 그대로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그 위치 그대로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선을 봐보면 단면을 이렇게 잘랐다라는 말이에요. 수박 단면을 잘랐다. 단면을 잘라서 이 면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 이해하겠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어쩐다? 이 위치에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위치에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딱 교점 맞죠? 교점이 되죠? 교점? 됐죠? 자 보면 따뜻한 공기가 가운데 있고 찬 공기. 자 이러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적어 놓으세요. 온난역이라고 합니다. 온난역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지역 이름 온난역이라고 합니다.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 보이고요. 구름이 만들어진 것도 보이네요. 정란으로 만들어진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4개 외워야 됩니다. 난충은 비 내리는 구름이라 했죠. 가장 낮게 있고 가장 온난전선 가까이 있는 구름을 난충은, 그 다음 높이 있는 충운을 고충은, 그 다음 높이 있는 충을 권충은, 그 다음 높이 있는 구름을 권운이라고 합니다. 권운. 자, 그래서 난고, 권권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난충운은 비가 내린다 했고, 권충운도 중요해요. 권충운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관측할 수 있냐면 햇물이나 달무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햇물이나 달무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데 찾아보면 잘 나와요. 햇물이 해나 달 주위에 이렇게 둥그런 빛이 산란돼서 둥그렇게 이렇게 해나 달 주위에 큰 원으로 테두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연한 테두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햇물이 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지금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햇물이나 달무리가 이제 나오는 걸 관측을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이제 곧 있으면 건충운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난충운이 나와서 비가 조금씩 내리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서풍에 의해서 전선은 권은,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온난역, 그 다음에 한랭전선, 정란운 순으로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편서풍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밑에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대로 표를 이어와서 또 다시 지울게요. 이어와서 온난전선 앞에는 어때요? 기온이 차가운 공기니까 당연히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온난역이니까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면이 바로 불연속면이겠죠. 이 두 면이 불연속면이겠죠. 이 면을 이 전선과 전선면을 경계로 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면이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급격하게 변하는 것, 풍향. 풍향 어때요? 자, 이것은 이 콩나물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바람의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콩나물 머리가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풍향이 이렇게 불고 있다. 이렇게 불고 있다. 무슨 풍인가요? 남서풍이죠. 아, 남서가 아니라 남동풍이죠. 남동풍. 근데 온난역에 들어가면 언제나 남동풍. 왜냐하면 콩나물 머리가 화살표니까. 그다음에 얘는 북서풍. 맞는지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어디냐? 온난전선이잖아요. 이 부분은 온난전선 앞은 남동풍. 볼까요? 온난전선은 남서쪽에서 불어온 따뜻하고 수비한 공기가 차갑고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남서쪽에서 불어온 따뜻하고 수비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생성되니까 이 남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선생님 또 잘못 표시했네요. 남동풍이 아니라 남서풍이죠. 당연히 여기가 남서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랭전선을 볼까요? 한랭전선은 북서쪽에서 불어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 북서풍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온난전선 앞은 남동풍입니다. 남동풍은 나오진 않았네요. 남동풍.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수평적으로 그려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려볼게요. 남서풍, 그다음에 남동풍, 그다음에 북서풍.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랑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풍량, 기온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압은 그때그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그때 보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걸 보고 일단 해석을 하자면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찬 공기 때문에 공기가 쫙 가라앉아 있어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뜻한 공기, 온난역에 있을 때는 그리고 저기압과 가까운 곳이니까 기압이 낮고 여기서 가장 낮네요. 보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하기 전후가 가장 기압이 낮네요. 보면 그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한 후는 다시 기압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쫙 깔려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기압이 낮고 그 다음에 찬 공기를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 깔아는 성질이 아니라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압이 낮게 유지되는 겁니다. 한랭전선 부분에서는 그마저도 공기가 정란을 만들면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려버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압이 낮아지는 구역이 존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온대성 저기압의 생애와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그 특징들, 강수구역, 기압, 풍량, 그 다음에 온도까지 아주 복합적이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 원리를 이해해야지만이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시험 문제 매우 단골 문제고 방금 쌤이 한 것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2번, 3번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애들은 어려워하지만 나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주 효자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압성 회전을 개념 중심으로 삼고 공부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